자, 요약집 70페이지고요. 네. 교재는 288페이지. 네. 같이 보실게요. 교재 갖고 오셨죠? 네. 교재는 288페이지, 요약집은 70페이지. 네. 88페이지. 자, 보시면 오늘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협회에 대한 문제는요, 뭐 어쨌든 모든 파트가 다 중요하지만 협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나오는데, 협회는 기억하실 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 협회는요 왠지 그죠? 좀 공공의 성격을 갖는 느낌, 그죠? 등록관청과 뭔가 유대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개념상으로는 어떻습니까? 협회는 내가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협회는 내가 만든 거지, 이게 어떠한 우리를 뭐 규율을 하거나 뭐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지배를 한다던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셔도, 그죠? 협회하고는 어떤 협조의 관계고, 협회도 여러분들의 협회비로 먹고 사는 데예요. 그리고 협회는 굳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협회 가입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협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협회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협회에 대한 색깔은, 그죠? 우리가 딱 색깔을 딱 정한다면, 우리와 협조기관이고,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협회원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도 보면 협회 설립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제도의 개선, 즉 공인중개사를 위한 거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협회를 얘기할 때 표현을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죠?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다. 그러면 뭐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 규정된 바에 의하면 협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면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다라고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뭐예요? 사장님이죠? 에? 자격증만 있다고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장님들만 가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등록을 하신 분들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개인일 경우 있고 법인일 경우 있고, 개인일 경우도 어떻게 나눴나요?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하신 분이 있고요. 그 전에 신고 허가제 이럴 때, 그죠?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협회 가입이 될까요?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협회는 288페이지, 교재 288페이지 41조를 보시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법인으로 해야 되고요. 협회가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협회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그건 아니죠.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 즉 사장님들이 모여서 사장님들의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위 유지, 뭐 제도 개선, 즉 사장님들의 어떠한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사장님들이 우리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하기 위해,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협회는 비영리,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협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다. 그죠? 사단법인이다. 그러면 법에서 보면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 총회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총회를 하게 되는데 창립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절차상의 협회의 절차를 보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300명이 모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300명이 모여서 뭘 해야 돼요? 발기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발기인이 된다는 건 정관을 작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300명 이상이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가장 최초가 되는 거는 300명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창립 총회를 거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창립 총회는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그죠? 근데 600명 중에 서울은 몇 명? 100명. 나머지는 20명. 그러니까 나머지 특광도는 20명. 그죠? 맞나요? 그러면 정관을 작성을 하고 발기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자. 그죠? 그러면 정관 작성하고 창립총회하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나요?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자, 보시면 협회는요, 임의적이거든요. 임의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협회를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창립총회 해보고 서울에 100명, 나머지 특강대 20명 이렇게 모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마지막으로 설립 등기예요.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그죠? 설립 등기를 해야 협회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 인간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하는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했었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상황이 어떻게 됐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처음에 어떻게 돼? 지정을 해야 되죠. 그죠? 지정, 신청. 기억나시나요? 지정,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정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죠? 운영 규정을 만들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죠? 승인을 받고 그제서야 업무를 개시해야 되죠. 맞나요? 이거는 둘 다 국토부 장관의 지정과 승인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뭘까요? 얘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까지 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사업자가 내가 거래정보망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았어요. 운영 규정을 갖추어서 승인을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얘하고 구별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뭐냐면 똑같이 여기 인가, 승인 부분 있잖아요. 그죠? 거래정보사업자는요,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있어요. 근데 얘는 과태료가 없다. 아시겠죠? 두 개를 비교하자면 두 개가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뭐예요? 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었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이 없이 뭐예요? 부가통신 사업자 이익이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예요? 반드시 법인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승인 나오고 지정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얘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하고 얘는요 아예 달라요. 그죠? 얘는요 그냥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고요. 얘는요 협회니까 법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란 말이에요. 얘기가 좀 다른데 이 말 때문에 인가를 받네 어쩌네 이 소리를 하게 되면 머릿속엔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하고 비교를 조금 해 놓으셔야 돼요. 협회를 만드는 거에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협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에는 뭘 둘 수 있다? 지부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지부와 또 뭐가 있죠? 지회. 그죠? 지부는 어디다 두는 거예요? 지부는 시도. 그죠? 지회는 시, 군, 구. 그죠? 시, 군, 군대, 시군구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등록, 관청 했죠? 그러면 자, 옛날 생각을 다시 하시면서 우리가 등록, 관청, 시, 군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도가 있고요. 출연지를 보면.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그죠? 그러면 시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격증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시군구는 등록증이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시도, 시군구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죠. 이 구가 문제예요. 구. 그죠? 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구는 자치구와 또 행정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자치구는 뭐 하는데? 선거로 구청장 뽑는데, 그죠? 여기는 선거가 없고, 여기는 있고, 요 차이라 그랬어요. 맞죠? 대전 서구는 자치구죠? 서구청장을 선거로 뽑으니까. 그죠? 그럼 등록관청이 시군구, 대전, 서구,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시는 무슨 시가 될까요? 전주시, 논산시 뭐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가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청주다. 청주에는 구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4개나 있어요. 청주에. 그러면 그 구는 자치구예요 행정구예요? 행정구죠. 그죠? 왜? 거기는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아요. 그죠? 선거로 구청장을 뽑지 않아요. 선거로 구청장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임명하겠죠? 그죠? 그럴 때 자치구일 경우에는 선거로 뽑지 않은 선거로 뽑는 자치구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당연히 서구가 되겠는데, 그죠? 선거로 뽑지 않는 청주, 흥덕구다. 여기는 구청장이 임명이 되거든요. 그럼 등록관청이 흥덕구예요? 청주시예요? 등록관청이. 어디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행정구니까 흥덕구가 아니라 청주시로 가야 된다? 맞아요? 충청부터? 거긴 시도잖아요, 시도. 청주시로? 다시. 논산이다. 논산은 구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군구에 걸려서 시에 걸리죠? 그러니까 논산으로 가면 되겠죠? 논산시로.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지금 하는 건데. 청주시 흥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행정구인지 자치구인지를 따지질 않아요. 따지질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구자가 붙은 아이가 있으면 수원시 팔달구, 그죠?
수원시 8대구 행정구예요, 자치구예요? 행정군, 자치군지 우리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구자만 붙으면 어떻게 되니까? 무조건 구청으로 가니까. 등록관청이 구청이 되니까. 아시겠죠? 개념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구와 자치구는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구청이 다 똑같아요. 그죠? 왜요?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청을 두고, 그죠? 행정구역을 나누는 거잖아요. 왜? 보통 30만 정도 되면 구가 하나씩 생겨요. 그죠? 세종시도 50만 넘어가면 구 2개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나눌 수 있겠죠. 조치원 쪽하고 이렇게. 그죠? 구라는 건 단순히 행정 업무의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관청이라는 건 행정 업무잖아요. 그죠? 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중개업을 영위한다라는 거는 행정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선거로 뽑혔건 안 뽑혔건 중요하지 않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다시 꺼냈냐면 우리가 협회에 보면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협회도 자격증을 관할하는 시도의 지부를 둘 수가 있고 등록증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주 같은 경우는 지회가 청주시 지회가 될까요? 아니면 청주 흥덕 지회가 될까요? 등록관청 그냥 쫓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주에도 보면 지회가 4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도 지회가 구마다 있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대전시는 대신 차이점은 뭐예요? 대전은 대전시 지부가 되겠지. 그죠? 그럼 청주는 청주시 지부가 되나요? 아니죠. 청주시 지회가 있어야 되는데 구가 있으니까 행정구가 있으니까 청주 흥덕 지회가 됐잖아요. 흥덕지회, 청원지회, 서원지회 다 이렇게 있거든요. 상당지회. 그러면 청주시 지회 대신 그 아이들이 있는 것 뿐이지 청주시 지회가 청주시 지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자체가 광역시니까 대전의 급은 시, 군, 구가 아니고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은 대전시 지부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럼 청주는 청주시 지회 지부 다 없어요. 청주자 붙은 거는. 그죠? 청주는 청주 흥덕지회, 청주 성당지회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충북지회. 지부. 그죠? 충북지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충주시, 제천시, 그죠? 뭐 진천군 이런 데 다 지회가 있는 걸 아우르게 되겠죠. 그러면 자 협회에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시군구에 지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도에 지부를 두게 되면 지부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도지사에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 지회를 두면 등록관청에다가 또 나 지회 둘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고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협회가 교재 보시면 넘기시면 협회에 지도감독이 있어요. 291페이지죠.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를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회를 관장한다. 아까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망, 그죠? 부동산 거래정보망 얘기할 때도 제가 항상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나타나면 뭘 떠올려라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을 떠올리라 그랬었어요.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만도 관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이죠. 왜 그럴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어떠한 한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가 아니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제가 대전에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를 내고,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제가 대전에서 운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이용해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을 하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건 누가? 국토부 장관이 다 관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공인 중개사 협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협회는 각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죠.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데는 어떨까요? 협회 자체도 시도와 시군구와 관련이 있어 보여서 거기서 감독을 할 것 같지만, 그죠? 전반적으로 필요한 협회는 전국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맞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협회 본회의에서는 어때요? 전국을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국을 관장하는 협회를 감독을 하는 데는 어디여야 되겠어요? 국토부 장관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조사 또는 검사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본토를 감독하다 보니까 지회, 지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도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제서야 국토부 장관이 시도니까 너 시도에서 알아서 해, 시군구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예? 국토부 장관이 시작을 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다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협회가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태료 500만 원. 그죠? 5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은 또 어디서 나오죠? 기억하는 거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승인이나 이런 거 낼 때 500만 원 나오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500만 원 과태료였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모르셔도 돼요. 그런 게 있다. 숫자가 이제는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가 나오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좋아요. 전체는 다 아시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씀 잘 안 드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도 나오는 건데 또 어이없죠?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항상 국토부 장관에 지체 없이 해요. 지체 없이 나오는 건 보통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에? 우리가 10일 내에 통보, 7일 내에 통보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보통 7일 내에 통보는 누가 누구에게? 관청에서 우리에게 할 때는 7일이고 우리가 관청에게 할 때는 10일이 좀 많았어요. 물론 7일짜리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보세요. 7일짜리는 관청에서 나에게. 그죠? 우리가 괜히 공공기관 들어가면 괜히 얼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를 위한 기관이에요. 거기는. 그죠? 우리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맞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처분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좀 마음이 이렇게 움츠리게 되지만, 그죠? 법원 같은 데 가면 괜히 움츠리죠. 경찰서 별일도 아닌데 가시면 괜히 움츠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빨리 7일 만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등록하고 등록 신청. 그죠? 7일 만에 서면으로 통지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신고하는 건 대표적인 건 고용인신고 같은 거 하면 어때요? 고용인신고 같은 거 하면 종료. 그죠? 고용인 종료 신고 같은 경우는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사 갔어요. 그죠? 사무소 이전했어요. 사무소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한 후 10일 이내에. 그죠? 우리가 하는 건 10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7일, 10일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지체 없이가 있어서 지체 없이. 그죠? 지체 없이는 어떨 때 나왔을까요? 지체 없이는요. 7일, 10일보다 더 빠른 게 지체 없이죠. 그죠? 지체 없이는 더 나쁜 게 지들끼리 할 땐 지체 없이예요. 지들끼리가 뭘까요? 관공서끼리. 그죠? 관공서끼리 다닐 때가 지체 없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소 이전을 했다. 그죠? 그러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이 있고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있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 가서 나 절로 이사 갈 거야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가서 나 여기다가 등록할 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전 후의 관청은 이전 전의 관청에게 뭘 얘기할까요? 야, 니네 동네에서 누가 이사 왔는데 얘가 1년 동안 행정처분 받은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이딴 것 좀 나에게 보내줘 라고 하면 이전 전의 관청은 이전 후의 관청에게 어떻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지체 없이란 말이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지금 또 등장한 건 뭐예요? 총회. 그죠?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총회 의결 지체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협회는 예전에는요 본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에? 협회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방에 지부와 지회를 두는 거잖아요. 예전에는요 서울에 두라 그랬었어요. 항상 본회는 서울에 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디에나 두는 본회를 어디다 두든 상관은 없어요. 대전에 본회를 둬도 상관은 없어요. 뭐만 만족하면 돼요?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죠? 정관 작성하고, 600명, 120 모여가지고, 뭐 하면 돼요? 창립총회, 그죠? 창립총회하고,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죠? 등기를 하면 어디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협회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죠? 협회 업무는 협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그죠?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위탁을 받은 수탁 업무가 있다. 그죠?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의 업무라는 것은, 그죠? 공인중개사법에 협회가 할 수 있다라고 된 겁니다. 그죠? 협회는 할 수 있는 업무와, 그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서 하는 업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고유 업무는 누굴 위한 걸까요? 네? 고유 업무는 협회 회원들 위한 거겠지. 그죠? 그잖아요? 협회의 존립 목적이 뭐예요? 회원들의, 그죠? 회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는 대부분 뭐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위탁 업무, 받아서 하는 업무, 수탁 업무는 뭐가 될까요? 위탁받아 하는 수탁 업무는 보통 교육, 그죠? 교육, 그 다음에 시험, 그죠? 자격증, 교육, 이런 부분이에요. 즉, 수탁받은 건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 등록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서, 그죠? 시험 시행기간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험을 시행하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어딥니까? 시도죠, 시도. 시도인데 가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누가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험의 시행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신청 어디다 해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험 같은 경우는 다 한번 정리를 하시면 시험의 위탁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요? 협회 아니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여기에만 시험을 위탁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빠지는 건 누구예요? 학교가 빠졌어. 그죠? 시험은 학교가 빠져요. 그죠? 학교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교육이 돼요. 그죠? 교육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학교가 포함된 3개의 위탁기관이 나왔다. 그러면 교육에 관한 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죠? 시험에 관한 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협회 아니면 준정부기관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시험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시도지사가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교육하고 시험에 관한 사항 2가지다. 그죠?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맞나요? 근데 협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는 자 교재를 보실게요. 293페이지에 나오네요. 그죠? 293페이지에 쭉 맨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회원의 품위 위주를 위한 업무. 그죠?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 요거랑 교육 업무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수탁받아서 하는 교육 업무는 뭐예요? 자격증 등록증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뭐 윤리교육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맞죠? 아니면 능력의 뭐 크로징 기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원의 윤리 현장 제작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사업실무제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공제의 개념이 우리가 보험하고 공제라는 말을 거의 혼용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차이가 있죠. 그죠? 공제는요, 기본적인 개념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신협 가면 보험 들란 소리 안 하죠? 그죠? 신협 가보셨죠? 신협은 공제보험이라 그래요. 신협이나 공중개사협회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요? 목적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모이는 것들은 똑같이 조합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신협, 농협 가면 다 공제라 그러지 거기서 보험이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굳이 말을 붙이자면 공제보험이라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공제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회원들이 어때요? 십시일반 돈을 우선 모아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아놓고 어려운 애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로 운용을 해가지고 수익도 내고 또 그걸로 지급도 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고 공제는 얘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42조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다. 7번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보면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때요? 2개는 3개 정도는 아예 회원이란 말까지 나왔죠. 그죠? 즉 협회의 고유 업무는 누구를 위한 거다? 협회원을 위한 거다. 아시겠죠? 받아서 하는 업무는 교육이나 그죠? 뭐 시험이나 이 2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죠? 헷갈릴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 다음에 공제랑 같이 다니는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수탁 업무일까요? 고유 업무일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굴 위한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어떤 업무가 될까요?
고유 업무가 되겠죠. 누구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은 고유 업무가 되겠다. 한방. 그 다음에 공제사업이요. 공제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제사업이 느낌이 어떠냐면요. 협회에 상당한 수익원이 되기는 해요. 그죠? 공제라는 말 자체가 돈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모으다 보니까 수익원이 되고요. 또 이 공제에 대해서 감독, 관리 감독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까지 만들 정도로 없었는데 공제사업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까지 만들 정도로 공제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공제사업은 협회는 30조 규정의 293페이지요. 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 중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고 공제사업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산업이다. 그죠? 근데 이 공제사업은 그죠? 공제가 이제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들어가면 1억 써 있는 거잖아요. 1억 써 있게 해고 한 달에 1년에 20만 원 정도 내고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누굴 보호하는 거라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그죠? 남을 위해 내가 드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타먹는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했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피해가 없는 건 아니죠? 나는 어차피 구성권 청구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제사업의 취지는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사고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중개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때요? 나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죠? 그죠? 그럼 그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나를 우선해서 협회에서 그죠?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처리가 되고 나한테 구상권이 안 들어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내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죠? 청구가 들어오든지 할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거래 당사자에게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넘기시면 공제 규정의 제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가 공제사업에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도 같다. 협회가 공제 규정을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공제사업 협회에서 하든 안 하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협회가 반드시 공제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공제 규정, 즉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 기준,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제 규정으로 정해 놓으란 얘기죠.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책으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가 협회를 만들었잖아요. 어찌됐건 협회를 지금 만든 상황인데 공제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공제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공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공제에 관한 내용은 이게 되게 나쁘게 보이면 어때요? 협회는 누구의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얘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공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럼 공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국토부 장관이 볼 때는 뭘 보겠어요? 협회가 그 돈 받아서 딴 데 쓰는 거 아닌가? 그죠? 정말 공제 사업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협회 입장에서는 어때요? 국토부 장관에게 난 이거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법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완전 우리 어린 학생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다 사회생활을 해보셨고 이렇기 때문에 개념을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아주 편해요. 거래정보망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다. 내가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뭐 신청하고 이런 경우는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제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국토부 장관에 뭐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뭘 만들어줘서 갖다 주는 거예요. 뭘은 공제 규정이 되는 것이고, 공제 규정의 내용에서는 내가 공제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고, 공제금은 얼마를 해줄 것이고, 공제를 드는데 비용은 얼마를 받을 것이고, 공제 기간은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2년 단위로 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공제금의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상권, 대행권 다 이런 내용들을 규정으로 정해놔야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규정에 맞게 딱 해결을 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공제 규정을 잘 정해놔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공제는요, 기본적인 개념이 회원 상호 간에 뭘 위한다 그랬어요? 회원 상호 간에 부조를 위한다 그랬죠? 서로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회원들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회원들이 공제사업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공제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원들에게 다시, 그죠? 아까 개념이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공제 같은 경우, 우리가 신협이다, 협동조합이다, 이런 경우가 공제라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 거 말고요, 우리가 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적금을 신협에다가 부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에 넣어놓으면 같은 조합원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조합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아니까 우리, 이 느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조합원의 어떠한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우리 직장 협동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 자체도 협동조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가지고 거기다가 기금 마련해놔요.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서 갖다 쓰고, 월급에서 띈 돈들은 거기다 이자 붙여서 주고. 즉, 돈을 갖다 준 사람에게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공제료를 내죠. 1년에 20만원씩 내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보장성 금액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써주겠다 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공제사업을 위한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을 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그죠? 회계 같은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공제사업은.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서 세부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게 중요하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니까 10%라는 얘기인데, 그죠? 뭘 기준해서 10%예요? 공제료 수입액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제료가 뭐예요? 공제금은 뭐고 공제료는 뭐죠? 그죠?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보험금은요? 타는 거죠. 그죠?
보험금은 타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제금도 타시는 거고 공제료는 내시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공제료는 내는 거지만 협회 입장에서 공제료는 들어오는 거죠. 공제금은 협회 입장에서 나가는 거고. 그죠? 공제보장금액 이래버리면 어때요? 정신 없어지죠. 그죠? 20만 원 받고 1억 해주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 얼마 안 되는데. 그 상식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협회에서, 그죠? 지금 협회에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협회에서 회원 공제를 들은 회원에게 공제금을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돈을 준비를 해놓으라는 얘기잖아요. 은행에도 보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죠? 은행도요, 돈 예금 받은 거 다 대출내주지 않아요. 일정 수준은 갖고 있어요. 왜? 언제 예금 빼갈지 모르고 언제 적금 깨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은행도 항상 들어오는, 은행도 우리 돈 장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들어온 돈을 다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다 돈을 대출로 내보내면 어때요? 예금을 찾아갈 돈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지급 준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거예요? 지급 준비금, 책임 준비금. 그죠? 책임 준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지. 근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그죠?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수준은 공제료, 그죠? 공제료의 얼마? 10% 이상, 그죠? 공제료의 10% 이상으로 정해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계 관리 공제 사업의 건전성 확보 및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는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된다. 협회는요, 수익 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공제 말고요. 협회는요, 말 그대로 회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비밖에 없어요. 실제로 영리 목적을 위한 게 아니죠.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그 사단법인을 운영하는 건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돈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회원들이 회비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비내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제사업에서도 수익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근데 공제사업은 말 그대로 공제, 회원들 간의 상호 구조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협회가 운영되는 운영자금하고 공제자금은 당연히, 그죠? 이것만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네? 회비 있어요. 매달 얼마씩 있어요. 매달. 자동이체하죠. 얼마? 6,000원인가? 얼마죠? 잘 모르겠네. 6,000원인가 그래요? 6,000원인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정확히. 매달 내요.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요. 근데 회원 가입해놓고 안 내시는 분들이 상당수겠죠? 안 내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거권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아예 협회를 안 들으셔도 상관없다니까? 협회를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제를 들려면 가입을 해야지. 그죠? 공제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공제는 뭐라 해서 회원 간의 상호 구조를 목적으로 하니까 공제를 들려면 당연히 회원 가입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협회에 회원 가입하기 싫으신 분은 어떻게 하라랬어요? 공탁하시거나 법원에 1억 넣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서울보증, 위에 있는 서울보증 거기 가서 보증서 끊으시면 돼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협회에 가입 안 하는 방법이. 그렇죠? 근데요, 협회에서는 혜택도 있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협회에서 그래도 뭐라도 주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제를 들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공인중개사 못 믿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다루는 게, 그죠? 금액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다루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죠? 물론 335만, 300만 원짜리도 있고, 그죠? 30억짜리도 있고, 300억짜리도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건설회사나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 뭐 이런 데나 개념상으로는 똑같아요. 규모만 다를 뿐이지. 그죠? 우리도 똑같죠? 300억짜리, 3천억짜리가 중개가 분명 어디선가 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는 어때요? 변호사들이 하죠. 변호사들이 무조건 끼죠. 중개법인이나 아니면 회사, 컨설팅 해주는 회사가 공인중개사를 대고 변호사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그런 빌딩 같은 계약서 보니까 이만큼 있는데요? 계약서가? 계약서에 그 합의해야 될 사항이 이만큼이나 돼요. 서로 써주는 그 책 한 권이 거의 돼요. 몇천억짜리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계약서만.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다 써놓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뭐 그런 거만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는 얘기죠. 네? 주기만 한다면, 그죠? 주기만 한다면이야. 뭐, 300원.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들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야, 나의 꿈은 청와대를 중개하는 거야. 뭐 이러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합니다. 공제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공제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다. 자, 요거는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에 20만 원, 물론 깎이신 분들은 한 17만 몇천 원까지도 내더라고요. 공제료를 내고, 그죠? 공제료를 내고 공제를 드셨는데 사고가 안 나는 분들이 주변에 훨씬 많죠. 그죠? 협회에서 공제를 타먹으신 분 별로 없어요. 저는 아직 거의 잘 못 봤어요. 청주에서 못 봤고 대전에서는 한두 번 봤는데. 그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1년에 20만 원씩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 번 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1년에 꼬박꼬박 자동차 보험료처럼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라도 한 번 나면 그냥 물어주고 끝나니까 아까운 거라도 별로 없죠. 어찌 보면. 그죠? 여러분들 매달 뭐 치아보험 같은 거 드시면 어때요? 그래도 임플란트 하나 하면 한 2년 분 거 그냥 나오죠. 100만 원 나오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또 네. 그래, 사과한다면 공제도 조금씩 깎아줘요. 공제료도 장기가입, 한 10년을 하셔야 돼. 장기가입자 되면 조금 깎아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만 원은 이제 초창기에 들 때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금씩 들면서 몇천 원씩 깎여줘요. 깎아지긴 해요. 근데, 그 돈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니, 공인중개사가 몇만 명인데, 그 돈을 다 모아다가 얘네들은 어디다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줄 알고 내가 미리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회사가 기업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업? 아무튼 기준이 있던데 그 기준을 넘는 회사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어때요? 그 회계에 대한 거, 그죠? 신문에 다 나와요, 맨날.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협회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가 끝난다는 시점은 1월부터 12월까지면, 그죠? 뭐 12월 법인 있고 몇 월 법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그죠? 3개월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동은 협회부에 공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그죠? 제가 아주 싫어하는 문제 스타일이죠. 다시. 내가 공제된 금액, 그죠? 공제 사업을 잘 운영이 됐는가를 확인을 협회에서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일간신문이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죠? 올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죠? 회계 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또 까먹죠. 나중에 나오면 2월인가 3월인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월 말에 법인이 보통 끝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월 달까지, 그죠? 3월 달까지 협회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뭐에 대해서? 공제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공제 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협회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 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해서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건 뭔가요? 공제 사업 운영하는 거를 국토부 장관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책임 준비금도 없고, 그죠? 맞아요? 운영도 똑띠기 못하는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 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뭐가 될까요? 자산을 가지고, 그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데, 예탁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바꾸고. 그죠? 장부가격, 자산을 장부에다가 얼마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그죠? 그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 장부가격을 변경을 해야 되고,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그죠?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은 없애란 얘기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손실을 해버리고, 그죠? 그 밖에 이에 대한 개선 명령. 근데 디테일하게 시험에 잘 나올까요? 웬만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도로 하시고요. 시정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다? 과태료 500만 원이다. 그죠? 뭐 이 내용이 쫙 다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어야 하니 그냥 국토부 장관. 중요한 건 뭐예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둘 다 이제 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생각하면 둘 다 500. 그죠? 과태료는 500. 그리고 관여는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이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좀 더 스스로 공부하실 때 디테일하게 하시겠지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요거 딱 기억해가지고, 그죠? 국토부 장관 500. 요것만 기억하시면 대충 답을 쓰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제재.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국토부 장관이 그럴 수도 있어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협회 임원에 대해서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응? 협회 임원에 대해서도 징계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누가?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협회는 국토부 장관 앞에 어때요? 네? 국토부 장관 앞에 아무 힘도 못 쓰는 상황이죠. 완전 그냥 국토부 장관에 다 알려줘야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국토부 장관 관여를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맞죠? 지도 감독은 국토부 장관인데요. 우리가 등록관청하고 협회도 친밀감이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맞나요? 등록관청에서는 어때요? 협회에다가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를 해준다 그랬죠.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정보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전. 기본적으로 등록. 그죠? 등록하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전. 그죠? 또 행정처분. 그죠? 이런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요? 협회에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 등록관청이. 그죠? 그럼 등록관청이 국토부 장관은 협회를 지도 감독하는 거죠. 협회를 감독 관리하는 거죠. 맞나요? 등록관청은 누구를 지도 감독해요? 그죠? 없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하잖아요. 등록관청은. 그죠? 등록관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등록관청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감독을 나갈 때 어떤 날에서 협회 직원하고 같이 다닌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자기가 아는 정보에 대해서는 협회에도 통보를 해주는데 언제까지 통보를 해준다?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건 등록관청이 언제 해주죠? 뭐 찍어보세요. 10일, 7일, 즉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즉시 아니면 10일 아니면 7일이잖아요. 그죠? 우리 나오는 게 대부분 그 중에 많겠죠? 근데 하나 더 있었잖아요. 다음 달 10일. 그죠? 다음 달 10일 있었어.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 달 10일까지. 월급 같은 경우 1일부터 30일까지 이런 거 10일로 준다 그랬죠? 그런 시스템으로 어때요?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통보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살짝 깜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1일부터 30일까지 한 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다시 돌아와서 협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국토부 장관은 임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0만 원 안 하면 500.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공사. 자, 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계속 지금 임원까지도 너 징계주고 해임해 라고 한 사람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죠? 금융감독원 처음 등장하는 아이잖아요 지금. 그죠? 금융감독원이니까 왠지 느낌이 어때요? 금융감독원이니까 어때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걸 잘 잡아내는 기관 같잖아요. 그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그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제사업 회계에 대해서. 왜? 국토부 장관은 회계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시스템적으로 보면 국토부 장관은 그거 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돈에 관한 건 누가 더 잘할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얘기를 하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보험, 공제료. 그죠? 공제료의 10% 이상은 책임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했잖아요. 근데 책임준비금을 가지고 있는 거랑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재무건전성 얘기에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급여력 비율. 이거는 뭘까요? 재무건전성 기준을 얘기를 할 때 지급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이건 뭘까요? 100% 유지하라는 얘기죠? 너 항상 100%로 지급여력 비율이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급여력 비율이라는 건 네가 준비해놓은 그 돈을 항상 다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준비금하고 지급여력 비율이 나온다고 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100% 헷갈리거든요. 그죠? 책임준비율은 내가 가지고 있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급준비 여력이 100%로 되는 건 항상 현으로 들고 있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죠? 현금이나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산으로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296페이지예요 지금. 맞나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고요. 책임 준비율은 공제료의 10%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개를 좀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공제 사업만을 위해서 두는 거죠. 이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장담하건데 협회 문제 나올 때 다른 데서 한 문제, 얘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아직 산기도는 안 했는데 이거는 그냥 촉이 오네요.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얘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땡큐겠는데요. 최소한 얘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같이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운영위원회에도 한 줄 예문으로 딱 나올 거예요. 운영위원회 생각하시면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공제사업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운영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랑 헷갈리시면 안 돼.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는 거예요. 그죠?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협회에 두는 거야. 정책시험에는 전반적인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시험의 시행을 시도지사가 하는데, 그죠? 국토부 장관이 가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운영위원회는 딴 거 없어요. 공제사업 잘하나 못하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공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나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예. 맞죠? 그만큼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매년 쌓이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둔다. 얘는 몇 명이요? 19명. 외우셔야 될 게 19명. 이거는 두 개 비교해서 표로 뒤에 여기 있어요. 딱. 그쵸? 72페이지, 요약집 72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구이고 반드시 두어야 되고 협회에 두어야 하고. 그죠? 그래서 수는 19명.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해서 쭉 공제, 사업에 관한 내용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298페이지 운영위원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거를 딱 정리해서 표로 한번 보시면 중요한 건 우선 운영위원회다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 누가 있을까요? 네? 위원장이 있겠죠? 맞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운영위원회다라고 딱 하면요. 우선 그 위원회에, 그죠? 어떤 위원회가 나왔다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두 개의 우선 성격을 딱 파악하시는 게 좋죠. 예?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데고,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데고, 요거를 이제 아셨으면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죠? 어디에 둔다? 국토부 하나, 협회 하나. 그죠? 정책심의위원회 좀 더 멋있잖아요. 그죠? 정책을 심의한다는 느낌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국토부로 가고 운영위원회는 앞에다가 항상 뭘 붙여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겠죠? 예? 맞아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니까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당연히 협회에 두는 거예요. 느낌상은 어때요? 국토부에 둘 수도 있겠지. 그죠? 국토부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협회를 지도 감독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감독하는 기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협회에다가 두긴 두 대. 그죠? 국토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관여를 자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성격을, 그 타이틀을 알고 성격을 알고 위원회를 어디다 설치하는지 알았으면 그죠? 그 다음에는 위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그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는 것이니까 위원장이 국토부 사람이 된다. 그죠? 기본적으로. 맞죠? 그러면 위원장을 국토부 제1차관을 지정을 해놓고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될까요? 위원 중에 호선으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니까 얘는 얘기가 좀 다르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잡아놓고 그죠? 네? 국장이 해야 되는데 국장이 못하니까 누가 해요? 제1차관이 바빠서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빠서 제1차관이 하시고, 그죠?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을 다 뽑아놓고, 그죠? 위원이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고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건요,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죠? 디테일하게 몰라도. 자, 보세요. 어쨌든 부동산 산업과 관련돼 있는 누군가들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그죠? 맞죠? 정책심의위원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전공한 교수, 이런 사람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두 개 다 비슷할 거예요. 큰 차이는 없을 건데, 개념을 잘 하셔야 돼.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공제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공제사업을 심의라고 했을 때 공제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협회죠. 그럼 협회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국장이 승인한다 그랬어요. 뽑을 때, 위원을 뽑을 때. 맞나요? 그러면 법에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운영위원회는 선거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구성한다라고 298페이지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얘는 위원부터 세팅을 해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공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막말로 좀 깨름직한 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예요? 누가 지금 감독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협회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협회 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공제사업을 운영위원회라는 게 국토부가 관여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나를 지금 공제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협회장이라면 어때요? 공제 운영에 약간 내가 잘못을 했다. 아니면 공제에는 미심쩍다. 이런 게 있어도 다 내 사람들이면 어때? 운영위원회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면 운영하기가 편하죠. 맞나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에? 공제 자체가 협회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협회 운영에 더 받자 다 내 편이면 편할 것이란 얘기지. 왜? 그거에 대한 책임은 협회장이 질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을 좀 섞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을 좀 섞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은 어떻다? 기본적으로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을 하되 내가 승인을 해야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내가 승인을 해야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고 또 위에 보시면 그걸 감시하기 위한 공무원은 내가 한 명 내려 보낼게. 아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 국토부 장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한 명으로 무조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협회 회장은 들어올 것이고 2명이 됐죠. 근데 협회 회장이나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협회 사람들은 결국 3분의 1 이하로 하는 얘기지. 맞나요? 그럼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 협회 회장하고 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임원의 수를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7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총 19명이거든요. 위원은 총 19명이에요. 네? 19명 이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은 국토부 장관과 공인중개사 협회장하고의 관계예요. 현재 상황. 그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공제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 거예요. 감독을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라는 걸 두자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19명으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다가 뭐라고 정해놨냐면 그래 당연히 협회의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운영 공제에 대한 상황을 정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협회에 사람을 넣는 건 당연한데 너네가 많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결정이나 운영위원회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공무원 한 명 내려보낼게. 우선 한 명이죠. 19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규정으로 협회장 당신하고 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 인원수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19명 중에 7명이면 21명이니까 안 되고 6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협회에서 6명, 회장 포함해서 6명 하고 소속 공무원 1명 7명이죠. 그 나머지 12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회장이 추천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그죠? 됐죠? 근데 그 디테일하게 뭐라고 나오나요? 대학 때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때는 책임연구원 이상, 변호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좀 쉽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해당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이게요, 참 어려운 게요. 그죠? 어려운 게, 시험 문제가 재직 중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떠세요? 지금 예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아니면 위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없지. 근데 밑에는 재직 중인 사람이에요. 소비자원에. 그죠? 물론 이거를요, 디테일하게 따져 들면은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죠. 첫 번째 거는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어느 정도 등급을 둬가지고 그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격이 있는 거니까 얘기할 게 별로 없고, 걸리는 건 다죠.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이번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있는 사람은 좀 느낌이 좀 세하거든요. 그죠? 근데 있었던 사람이든 관독관과 아니면 현직에 있거나 둘 다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 밑에 거 공제조합 관련해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웃기는 건 맨 밑에죠.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 중인 사람이에요. 중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재직한 사람이 아니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따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단체 및 같은 30세는 한국 소비자원.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원의 임원으로 현재 있는 사람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있었던 사람 이러면 또 틀리는 게요. 그죠? 옆에 보시면 문제 슬쩍 보시면 어때요? 27회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이 될 수가 없다. 야,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죠? 객관식은 이게 문제예요. 어쩔 때는. 그죠? 두리뭉실하게 알아서 찍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면 또 답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식의 문제는 어때요? 더 문제가 되죠. 리을을 잘 몰라요. 그죠? 니은하고 디귿은 확실히 알아요. 협회가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지회니까 어디예요? 등록관청이죠. 시군구죠. 맞죠? 그 시도니까 날라갔죠. 니은을 강력하게 날려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남았는데, 디귿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아직 안 나왔는데 연임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알았다고 치죠. 그죠? 그럼 니은 디귿 날라갔죠. 그럼 기억 리을 중에 따져야 돼요. 협회는 초미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된다. 아까 지체 없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체 없이 설명해드리면서 그랬어요. 맞죠? 그럼 그건 아셨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 리을이냐 기억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리을을 모르니까. 근데 솔직히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문제는 다른 배려인지 모르겠는데 기억 리을은 없어. 그죠? 다행스럽게도. 이럴 경우는 어때요? 니은 디귿은 무조건 날아가잖아요. 그죠?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을 날리다 보면 어때요? 다 날아가죠? 1번만 남죠? 1번만 땡큐죠? 근데 기억 리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멘붕 오시죠? 그죠? 리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문을 이랬는데, 아니, 그쵸. 위에
문제는 좀 그랬는데 답이 어때요? 답에서 얘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죠? 리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세 개를 알면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협회에 아예 속해 있는 네. 이거는요, 운영위원회는요, 법에 보시면요, 운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97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에 대한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지 운영위원회에서 뭘 확 정해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의 뉘앙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운영 자체는 협회 자체에서 하겠죠. 공제사업을. 근데 걔를 잘하고 있냐 못하냐 그거를 보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보는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약간 미심쩍은 운영을 했는데 다 협회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버리면 그죠? 피해를 회원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질적인 운영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개념보다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한다, 감독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쉬셨다가 그죠? 네, 제재하겠습니다.